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뮤지컬, 영화, TV, 성우 등등 여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30살에 영어 회화 시작하기예요. 제가 유학을 29살에 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뭐 제정신이냐, 영어도 못하면서. 제가 29살에 제가 유학을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유학을 어떻게 오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브로드웨이까지 서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의 좀 중요한 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지금 두 분이 웨이팅룸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렸다가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네, 들어오셨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들어오시네. 자, 일단 제 영어 공부 시작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능 영어를 3등급 맞았습니다. 저는 수능 세대였어요. 제가 수능 쳤을 때가 2004년이었고, 수능 영어 3등급이면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수준에서 이제 영어를 하는 정도였고, 제가 유학을 결심했을 때는 제가 29살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영어에 대한 희미한 스케치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약간 정말 중간 상태였죠. 보통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갑자기 좀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생각하는 시점에서부터 유학 올 때까지 한 6개월이 걸렸고, 이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유학을 오게 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자, 그랬고, 제가 이제 그러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29살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까? 자, 보시면 제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너무 좀 뻔하죠. 종로에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회화 연습을 했죠. 회화 연습을 하고 영어 이름도 만들고 그 외국인 선생님한테 막 대화도 하고 그래 배우고, 그리고 미드를 또 봤죠. 당연히 아까 또 질문해 주셨는데 미드를 엄청 봤습니다. 미드 엄청 보고 동사 위주의 단어 암기, 액션 버브라고 하죠. 3,000개 정도 되는 동사 위주의 단어 암기 엄청 이제 노력을 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렇게 그냥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사람처럼 보통의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제가 관문이 뭐였냐면 들리지가 않아요. 네. 이거 사실 좀 뻔한 얘기인데 이건 너무 현실이어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진짜 안 들려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소위 귀가 트이는 시간이 뭐 5개월이 걸렸네, 1년이 걸렸네 하는데 뭐 각자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트이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발음 기호 IPA, 아까도 뭐 규진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IPA의 중요성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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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전에는. 근데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하면 그 영어 공부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이나 어떤 스피킹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드를 보고 그 영어 공부 방식이 물론 그 한국 사람들 정말 잘하는 영어 강사분들이 그 방식을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인이 보는 영어 공부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국인이 영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장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외우고 그런 문법책에 나오는 문장들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미국인들이 잘 쓰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렌즈 같은 경우 그게 한 10년, 20년, 10년 전 미드인가요? 네.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지금 2020년에 사람들이 하는 말투랑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10번을 물어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MORATE라는 단어였어요. 다들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네. 모더레이트.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모더레이트. 근데 당연히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10번을 물어봤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moderate 이렇게 발음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moderate를 공부했는데 moderate이라고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영어 발음을 공부할 때 모음을 한국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처럼 moderate, O는 O, E는 뭐, I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게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킹에 있어서 그게 많이 배어 있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이제 IPA를 배우면 미국식 모음, 미국식 자음, 발음하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차이가 되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리듯이 우리가 모르는 발음은 귀에 안 들립니다. 네, 우리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들릴 것 같은데 발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배웠던 발음과 미국인들이 하는 발음의 그 갭을 좁히는 과정이 제가 귀가 트인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잠시만요. 네, 그 다음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공부를 할 때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이제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가 트이는데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거의 말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엄청 잘하는 유학생, 교환학생들 말고 대부분은 이제 말을 못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처음에 몇 개월간. 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에서 배우도 하고 이랬으니까 친구도 많았거든요. 친구도 많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외롭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뭐 간단한 뭐 대화 정도는 하는데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어떤 진심으로 뭘 얘기한다거나 뭐 재밌게 뭔가 농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부재와 그 외로움,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그러니까 가장 큰 힘든 점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뭐 고국을 떠나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 미국인들과 이 유학생 그 사이에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듯한 그 무리 사이에서 있는 그 외로움, 그 진짜 외롭거든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첫 학기 겨울방학 때 이제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연말 파티를 했습니다. 연말 파티를 했는데 뭐 연말이니까 뭐 다들 술도 한잔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즐겁게 놀려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유학을 늦게 갔기 때문에 29살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29살의 어휘력, 이런 고민의 깊이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제 영어의 수준은 뭐 6학년, 뭐 5학년도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전달이 안 되고 그 친구들도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서로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말 파티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막 왁작지껄 다들 놀고 막 하는데 어느 한순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구나 여기에.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조차 없구나.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또 집에 가는데 막 눈이 오고 드라마틱하게 눈이 오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는 유학생들 말고는 다 미국인들은 집에 갑니다. 겨울방학 때. 기숙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 혼자 이제 덩그러니 남아서 제 룸메이트는 집에 갔고 그렇게 정말 외롭게 멀뚱멀뚱 내가 지금 유학을 온 게 잘한 선택인가, 늦은 나이에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어쨌든 유학을 왔고 졸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졸업은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의 2년 동안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때 진짜 진짜 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종로에서 학원에서 막 영어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약간 좀 덩그러니 있는 어떤 목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동기가 약간.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영어 실력이 쭉쭉 늘기 시작했어요. 그 6개월, 3개월 했던 그 공부가 진짜 한 달? 한 달 반 만에 막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유가 그만큼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엄청 동기부여를 하게 됐고, 다음에, 그렇게 동기부여를 가진 다음에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좀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해서 살아남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강의도 보고 영어 유치원도 갔습니다. 이 영어 유치원이 뭐냐면 제가 위스콘신 주립대학을 갔는데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있는 교육과에서 그 speech pathologist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 발달 장애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과인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언어 발달 장애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실습 그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학생들을 또 같이 봐줬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언어를 시작하는 어린애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배우면서 이제 IPA를 배우고 이제 그 이빨 모형, 혀 모형을 이렇게 보면서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내려놓기는 뭐냐면 이제 사실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당장 실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잖아요, 다들.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내려놓기에서 저는 이제 영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문자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문화, 뭐 사람의 성격 그런 등등등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이 되게 큰 산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케이 그러면은 저 큰 산을 정복하는 그런 욕심은 크게 부리되 당장 오늘 잘 안 되는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내려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 영어 공부하다가 지치면 그만둬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지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놓기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내려놓고 그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되냐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말을 많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려고 10번을 노력하면 한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이게 왜냐면 자 한국인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화의 플로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대화를 끊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말을 막 하다 보면 주위에 좀 친구들이 멀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대화도 그 언어 플로우에 따라서 적당한 시점에 저도 맞춰서 잘 들어가야지 그런 플로우도 잘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에 끼어들 시점을 이렇게 보면서 리스닝 하고 있죠. 머리가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죠.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보는 거에서 이제 말을 하려고 딱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또 이제 센텐스를 만들죠. 그러면 그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또 이미 버스는 떠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말을 10번 하려고 노력해도 한두 번 할까 말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좀 걱정하는 인종차별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제 경험에 있어서는 처음에 영어 공부 급해서 인종차별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종차별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영어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네, 물론 뭐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요즘엔 또 많이 시대가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초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자,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살린 방법들이 뭐였냐면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발음 기호죠. 발음 기호. 그리고 whatever,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제가 29에 자꾸 제 나이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보통. 아니면 뭐 초반에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성인이 영어를 말할 때 잠깐만. 천천히 내려오세요. 뭐죠? 잠시만요. 네, 이제 성인이 영어를 말할 때, 자기가 좀 못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 되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국인들은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좀 완벽하게 말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럴 때 또 긴장되고 영어 이제 막 갑자기 말해야 될 때 긴장되고 이럴 때 저는 이상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는 막 대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플로우도 막 이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들리고 나면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말하고 실수하고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를 좀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사람 되기가 좀 너무 뻔한데 이게 어쨌든 미국이든 어디든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는 어떤 사람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는 언행은 저의 한 부분이고 저의 행동, 뭐 저의 성격, 저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구를 사귈 때 언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내가 말은 못해도 좀 행동이 재밌거나 좀 스타일을 좋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친구들도 만들고 좀 영어를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영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토익, 토플 만점 받아도 스피킹이 안 된다. 네, 이런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겠죠? 네.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이런 거 엄청 많죠. 하루에 30분만 영어하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네, 쉐도잉, 유행하는 쉐도잉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스티븐 크라신이라는 언어학자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주립대학 명예 교수이자 언어학자, 굉장히 언어학으로 유명하신 저명한 분이에요. 갑자기 잠시만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talking is not practicing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말을 하기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방송이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눈으로 보시고 자막을 봐주시고요. 제가 저 쉬는 시간에 이 영상을 주민 씨께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저 방송하고 음성이랑 같이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성이, 자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이 안 나오나요?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자막으로 보고 제가 저 쉬는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쉐도잉, 이렇게 뭐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그 이제 따라하고, 이렇게 무조건 이제 말을 많이 해보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말하는 것은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고 날아간다는 그런 이렇게 오랫동안 남지 않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이 다음 거를 다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셨죠?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이렇게 아까 그 박사가 말씀했듯이 motivation, self-esteem, anxiety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 자기는 모르게 이걸 하게 됩니다. motivation, 동기부여에서 제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를 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self-esteem이나 anxiety,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나를 살리는 방법들에서 좀 자신감 좀 적고 좀 불안했던 부분들을 에라 모르겠다 whatever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극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걱정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그리고 막 이렇게 특히 스피킹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스피킹이 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이 안 나와도 말을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배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피킹 영어 공부의 핵심은 아무튼 자,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 창의적인 영어 사고를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냐면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머릿속에서 그 해석, 한국 문법, 영어 문법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머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 때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냐면 영어로 사고를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 play soccer 이런 게 있다면 한국은 내가 축구를 한다. 그 언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내가 축구를 한다. 미국은 I play soccer. 그래서 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해지죠. 머리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로 사고로 하는 것을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트랜지션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말을 할 때 한국어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어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언어라는 게 영어는 일단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가 생겨난 방식이나 어떤 그 문법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어로 영어를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넘어갈 바에 처음부터 그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영어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라이팅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아까 되게 중요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영상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쉬는 시간에 근데 15분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 제가 전부 다 언뮤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 씨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 언뮤트. 네네. 됐습니다. 네, 여기 장성진 님께서
영어식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말할 상대가 없다면 혼자 연습하는 것은 어떤지요? 혼자 연습하는 거 상관없죠. 왜냐하면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사고를 영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어가 아까 스티븐 크라이슨 박사 말했듯이 우리에게 인풋이 없으면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예 문장을 가지고 example을 가지고 좀 이거는 그 관점에 대한 차이인데 그냥 한국어로 이걸 보지 말고 계속 영어의 관점으로 I play soccer. I'm going to be a doctor. 이런 거를 이제 한국어로 자꾸 나는 의사가 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I am going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고의 그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입력하고 친근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또 그 한국에서 계속 강연을 해주시는 그 클레오체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지금 저 사실은 방송을 다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전체를 다 보여드릴 시간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쉐어를 해드릴게요. 동영상을요. 잠시만요. 제가 혹시 제가 그 자른 영상이 있는데 아,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영상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열어야 되죠? 그게 스크린 쉐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스크린 스크린. 쉐어에서 제가 쉐어링을 멈췄습니다. 스크린 쉐어 기능을 사용하셔서 그냥 그 바탕화면에 보면은 그 폴더가 있잖아요. 그 영상 있는 폴더에 찾아가셔서 그냥 클릭해 주셔서 재생시키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래요? 아까는 소리가 이제 거의 뮤트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으셨는데 그렇게 갖고 네. 나오시면 잠시만요. share 스크린 share. 네. 지금 되나요?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and rather than just talk about it, I'd like to show you. I'd like to take just a couple. 되나요?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틀을까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주민 씨께서 보고 그 중요한 포인트까지 재생을 하고 끊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5분이거든요. 아, 네네.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and rather than just talk about it, I'd like to show you. I'd like to take just a couple of minutes and give you some sample language lessons. I'll use a language that I'm sure you've heard before and maybe some of you speak. Wir werden jetzt anfangen, Deutsch zu lernen. Und ich möchte im Voraus sagen, das nach meiner Meinung. What do you think? Good lesson so far? Do you think if I kept talking to you like that, you'd pick up German? Not very likely. How about if I repeated it? Would that help? Probably not. How about if I said it louder? Would that help? Probably not. How about if I said it and you repeated it back? Again, I don't think that would help. How about if I wrote it out for you and you copied it down? The truth is that none of these things help. None of these things mean anything, and I hope you can see that now. And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about language. Probably the best kept secret in the profession.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We acquire language when we understand what people tell us, not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or when we understand what we read. Comprehensible input, in my opinion, has been the last resort of th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We've tried everything else. We've tried grammar teaching, drills and exercises, computers, etc. But the only thing that seems to count is getting messages you understand, comprehensible input. And this may come as a bit of a surprise to some of you. Certainly came as a surprise to me.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anish, it will not help you to speak Spanish out loud in the car as you drive t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On the other hand, if we were a German class and we could hang together for a couple of weeks, say an hour a day of German, and I could keep the input light and lively, you'd start to acquire German. It would come on its own. And eventually, you'd start to talk. Your speaking ability would emerge gradually. Now, we have a lot of evidence that this is true. And the evidence is in the professional literature, in books and journal papers, etc. Before I leave this topic,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 화면 그 쉐어만 꺼주시고요. 그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강연 순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방법 자체가 지금까지 영어를 그냥 학습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한쪽 측면에서 자녀들이나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방향성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IPA 공부법 예시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IPA 공부법 예시. 예를 들면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예를 들게요. can, C-A-N, H-A, have, 그리고 B-A-D, bad. 한국식으로 어떻게 발음하죠? 뭐 can이면 can, have면 have, bad면 bad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IPA가 보면 이 다른 하나는 can은 A고 have는 H-A-V-E 그리고 bad 다 A구나. 자, 이게 뭐냐면 발음 기호가 A-E라는 발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애가 아니라 에아예요. 에아를 빨리 발음하거든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에아를 빨리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can이 아니라 can. 다른 거 아시겠어요? can, bad, bad, bad. 이게 그냥 bad가 아니고 bad, bad, bad. bad는 침대 bad고 bad, bad, bad. 이게 이제 나쁜 bad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또 다른 얘기를 들자면 뭐 feel 우리가 느끼다 feel 있고 채우다 F-I-L-L이 있죠. 근데 한국은 그냥 이제 발음 기호 없이 한국식 모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둘 다 feel이죠. feel F-E-E-L, F-I-L-L feel 똑같은데 이제 IPA를 보면 이제 F-E-E-L은 이게 소문자 I고 F-I-L-L은 대문자 I예요. 그럼 이게 일단은 모음 기호가 다르죠. 그럼 이제 feel은 어떻게 발음하냐? feel 길어요. I 그 모음이 깁니다. 근데 이제 채우다 F-I-L-L은 fill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둘 다 F-E-E-L이나 F-I-L-L이나 둘 다 필이었거든요. fill up, fill me 이런 거였는데 IPA를 공부하게 되면 F-E-E-L이 fill에서 feel 이렇게 바뀌고 F-I-L-L이 fill에서 fill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PA를 공부하면 그렇게 발음을 쉐도잉을 공부하면 발음의 공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발음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IPA를 공부하면 그런 발음 기호를 토대로 내가 꼭 듣지 않아도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쉐도잉을 해야 되는 건 쉐도잉이 물론 좋아요.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쉐도잉을 하면 이미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이미 있는 단어
그런 이제 발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IPL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단어들도 정확한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영국식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4분 뒤에는 이제 다음 강연을 하시는 이제 클레어처 선생님한테 넘어갈 테고요. 먼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영국식 영어가 좋고 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식하고 영국식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국식 영어가 좋아서 발음 연습을 그쪽으로 하는데 뭐 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한과 북한, 우리 같이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언어가 굉장히 다르죠? 그쵸? 그런 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는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남한과 북한은 좀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발음도 그렇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는 비슷한데 그 약간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분명히 영국식 영어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식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미국식 영어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음도 그렇고, 발음도 굉장히 다르고. 네. 지금 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네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의사소통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축구들 많이 보시니까 무리뉴 감독이나 다른 다 히스패닉 계열 스페니시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영어를 하잖아요. 발음이 그렇게 우리가 듣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데는. 단지 지금 이제 아까 규진 씨도 말씀하셨고 주민 씨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게 발음이 좀 다른 거랑 정확하지 않은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발음을 해서 그 전달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듣기에 좀 달라들 뿐이지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국에서 왔지만 이제 언어라는 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뭐 나라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내용은 접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고,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영어 공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영어 방식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빨리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My grammar is bad. 제 문법이 별로다. 저 그때 초반이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Are you okay? Everything is okay?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Why? What's wrong?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 할머니가 아프다라고 들은 거예요. 왜냐면 grammar, 제가 생각했던 문법은 grammar였는데 미국에서는 grammar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생각에는 문법이 나쁘다고 얘기한 건데 my grammar is bad. 근데 외국 애들은 그것을 너 할머니가 아프다라고 들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my grammar is bad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my grammar is bad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발음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